안녕하세요. 9월 15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또 폭등을 했네요. 또 뭐 한 4~5% 올랐나봐요. 참 주식시장 알다가도 모릅니다. 테슬라가 거의 5년을 횡보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정말 크게 안 올랐다는 거예요. 다른 빅테크들이 뭐 3배 4배 오를 때. 근데 목요일날 6% 오르고 금요일날 7% 오르고 오늘 프리마켓에서 갑자기 또 한 5% 올랐나봐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안 그래도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기를 집사람이 테슬라 좀 팔으라고, 은퇴계좌에는 팔았다 샀다 해도 세금이 안 나오거든요. 나중에 찾을 거라서. 근데 저는 이제 뭐를 안 팔자주의예요. 한 번 사면, 주식을 한 번 사면 한마디로 워렌 버핏 아저씨의 그 말을 따르는 거죠. 자기가 10년 동안 갖고 있지 않을 주식은 사지 마라. 하루도 갖고 있지 마라. 그러니까 열심히 주식을 사되 팔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게 물론 이제 좀 옛날 방법이긴 해요. 워렌 버핏도 그 엄청난 양의 재산이 80살 이후에 형성됐어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MZ세대가 못하는 거, 기다리는 거. 요즘 애들은 기다리는 걸 못해요. 자, 몸에 가시가 박히면 어떡합니까?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이제 집에 가서 쪽지기 하나 바늘로 파야죠. 근데 그거 못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그걸 자꾸 긁고 만지고 그러다 이제 덧나고, 그죠? 곪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근데 이 MZ 세대들, 요즘 세대들은 그걸 못한다는 거. 왜 못하나? 유튜브 쇼츠 이런데 길들여져 가지고요, 당장 아웃풋이 나오지 않으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요즘 세대만이 아니라 또 나이 든 사람들 또 많이 그렇게 돼요. 요즘 정말 꾹 참고 그 기다리는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그래요. 꾹 참고 기다려야 돼요. 아이들도, 한 아이가 정말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때까지 부모가 꾹 참고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뭐 40 먹은 50 먹은 부모같이 10살 20살 아이들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각해보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걱정했던 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뭘 하면 잘하고 뭘 하면 잘못할 건가, 그게 판단력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걱정했어요. 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성숙했어. 애가 그냥 뭐 막 하면, 저 형은 그냥 뭘 막 했어요. 그냥 저지르는 그런 그 스타일이었고, 저는 이걸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이게 혼날까 안 혼날까, 그런 거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어리니까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 유치원 가기도 전에 어머니가 혼수로 해온 커피잔 세트 뭐 이런 걸 깨트렸어. 깨트리고 나서 그 본드로 붙였네 그걸. 그거를 본드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게 안 된다 하고 이제 버렸죠 나중에. 저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한 5살 됐을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다 준 굉장히 막 UFO 장난감, 불 번쩍번쩍하고 진짜 좋은 건데 그걸 모르고 화장실에서 물에다 씻었나? 화장실에서 그걸 갖고 있던 기억이 나요. 그랬고 또 기억나는 게 화곡동 아랫집 살 때죠. 우리 집에 있던 책인가 빌려왔던 책인가를 찢었어. 근데 뭔가 찢어졌잖아요. 이건 큰일 난 거야. 저 혼자 그랬는지 형이랑 그랬는지 어머니가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저희가 집 밖에 나와 있었어. 그 책 찢어서 쫓겨날까봐. 옛날에는 왜 막 뭐 잘못하면 막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인데 막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디 잠깐 갔다 가신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서 니들 왜 여기 나와 있냐 그래서 엄마 뭐 책 찢었어요 막 그러니까 아 괜찮아 뭐 어떻게 해 들어가 임마 해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아이가. 병풍에다가 이렇게 막 그 젓가락 던져가지고 빵꾸 내놓고서 그걸 갖다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어머니 파운데이션이 병풍 색깔이랑 똑같았어요. 병풍 천 색깔이랑 그걸 막 발라놓고. 그거 몰라 어른이? 판단력이 없는 거야 애들이. 아무튼 저 어렸을 때 그랬고 요즘 애들도 뭐 물론 판단력이 없는데 기다리는 걸 못해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꾸준히 연습시킨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법.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법을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켰냐면 자기가 책을 혼자 읽고 수학을 시켰죠. 주로 혼자 거기 있는 책을 읽고 뭔지 파악한 다음에 거기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는 답도 있어요. 그걸 지가 맞춰보고 그 단원이 끝날 때는 진짜 문제가 있어. 그건 답이 없어. 그건 이제 자기가 푸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 처음에 찔끔 나오는 수학 개념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그걸 또 연습 문제를 풀고 그럼 이제 귀찮으니까 막 답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대충 하다가 거기 이제 그럼 진짜 문제가 나와. 그럼 그 연습 문제 앞에 있던 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 문제 풀 수가 없거든요. 뭐 모른다 죽는다 뭐 하는 거죠. 어렵다 뭐 들어놓고. 근데 그거를 이제 엄청 오래 한 거예요. 그거를 거의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물론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게 안 나왔죠. 제가 볼 때 한 4학년이나 5학년부터 이제 어려운 책을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머리만 이렇게 좋으면 풀 수 있는 수학 문제 이런 걸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정규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한 5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작은 애는 좀 더 일찍 했고 큰 애는 좀 늦게 했고 큰 애는 ABC 간신히 알고 들어갔어요. 그 프리스쿨도 잘 몰라서 저희가 뭐 안 시켰었죠. 참,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혼자 읽고 공부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첫째는 그게 좀 됐어요. 그래서 걔는 혼자 읽고 하는데, 둘째는 되게 안 됐었죠, 그게. 그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스타일이. 첫째는 몰라도 그냥 앉아있는 스타일이고, 둘째는 그냥 모르면 딴짓하는 스타일이고. 둘이 그냥 뭐가 낫다고 할 수 없는데,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게 많이 연습이 된 거예요. 그 문제를 풀던 못 풀던 그 한 문제를 갖고 뭐 2시간을 하던,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가 뭐를 읽고 해결하는 습관을 가리킨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교육이죠. 그게 뭐 지금 당장은 뭐 덜 효율적일 수 있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좀 더 그냥 막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옆에 붙어서 하는 게 더 이렇게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 보면은 그게 정말 참교육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걔는 뭐냐, 왜 저 위험하게. 그래서 정말 과외 선생님 옆에서 다 붙어서 가르쳐주는 애들이랑, 그렇게 살짝 가이드만 해주는 애들이랑 달라요. 과외 선생님 붙어서 해주는 애들은 나중에 대학 가면요, 자기가 헤쳐나가지 못해요. 헤쳐나가기 힘들어요. 근데 저렇게 혼자 저렇게 헤쳐나가는 애들은 좀 더뎌도 저런 능력이 생기고, 그게 뭐 사회에서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참 제 교육처라고는 저는 밀고 나가는 편입니다. 근데 집사람은 뭐 어려운 문제 이런 거 왜 하냐고 막 그래요. 어려운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 걔가 이해도 못하는 거. 애도 그래요. 어차피 아빠도 모르는 문제 많거든요. 아빠도 모르고 아빠 불러가지고 같이 고민하다가 서로 답보고 이렇게 알아내요, 모르는 문제들. 그런 거 왜 하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 보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아빠도 몰라, 답 보자, 그래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교수법이에요, 제가 볼 때. 공부하는 방법이고. 아빠도 모르는 건데 같이 하자. 그래서 나름 자부심이 있어요. 아이를 이렇게 정말 어려서부터, 그 초등학교 때는 집사람이 공부를 거의 다 봐주고, 중학교 때는 이제 제가 중학 5학년 때부터가 제가 이제 공부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수학을. 그래서 이제 중학교 3년, 고등학교에서 한 제가 4년? 4, 5년 봐준 것 같아요. 네. 참. 다른 사람들 공부 못 시키잖아요. 자기 자식도 공부 못 시켜요. 속 터져가지고. 자. 그래서 참아야 된다. 그죠? 정말 오랫동안 참아야 된다. 뭘 하나 하려면. 테니스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여태 하는데 잘 못해요. 그래도 참고 하면 된다. 참고 해라. 자, 주식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새집 하나 샀잖아요. 좀 막 골치 아픈 일도 많아요. 참아라. 지금 새도 잘 안 나가고, 또 새가 이제 12월 달에 끝날 건데, 사랑 세입자 구하기 힘들고, 또 지금 이자가 이제 안 내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집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막
세일해서 골라서 사고 그럴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나 참고 있어라. 참고 있으면 이제 집값이 서서히 이제 날아가는 또 시기가 와요. 그러면 그게 주식은 몇천 불로 벌죠. 뭐 몇천 불 단위로 이게 이득이 나는 건데, 집은 몇만 불 단위로 이득이 나요. 기다리면은. 집은 이제 신경을 훨씬 많이 쓰죠. 그래서 기다려라, 그죠? 꾸준히 기다리면 돼요. 어려워도. 안 어려우면 그게 다 돈 벌게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도 임대업 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워. 무슨 뭐 사람이 뭐 큰 방 작은 방에서 뭐 이 전세 어쩌고저쩌고 뭐 18개인가 있다는데 조그만 한 건데 그거 사람 하나하나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한 사람 대하기도 싫은데,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그렇게 돈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에 아무 걱정 없고 그야말로 생계 걱정 없이 한 뭐 2년 3년 있으면 빚 다 갚고 이제 뭐 그야말로 편하게 사는 거죠.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또 이렇게 사는 거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지금 뭐 엄청 고생하고 살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삶의 일부고, 그 나이 돼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또 그 재밌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일부고, 뭐 몇백만 원 뭐 써야 뭐 그게 재밌고 뭐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게 참 재밌는 삶이에요. 자기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테슬라도 요즘 이제 좀 날아간다. 근데 언제 또 다 떨어질지도 몰라요. 걔는 하도 변덕이 심한 주식이라. 근데 꾸준히 갖고 있어라. 꾸준히 갖고 있으면은 아픈 만큼 힘든 만큼 그 보상이 옵니다. 예. 그게 이제 엉뚱한, 그래서 그냥 샀다 팔았다 하면서 몇백만 원 이득을 볼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몇억 몇십억 이득을 볼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몇백만 원 잘해봤자 뭐 돈 몇 천만 원 뭐 그거 이익을 볼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몇십억 이익을 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지 뭐가 된다. 응? 저는 그런 통을 갖고 있어요. 자,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아이가 병원 가는 날이라, 치과 가는 날이라 내일 좀 늦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